안녕하세요. 7월 5일 한 주간의 태국 뉴스입니다. 2025년 2월 방콕의 한 호텔에서 22세 태국 여성 농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중국인 남성 두오잉 우 씨의 에스코트로 호텔에 있었고 객실에선 마약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우 씨는 사건 직후 라오스로 도피했지만 태국 경찰의 압박 끝에 결국 투항했습니다. 그는 함께 마약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강요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마약 분석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라다 씨는 생계가 어려워 에이전시를 통해 일해왔고 가족은 그녀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장례 후 가족은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받았고 경찰은 사건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수사는 확대됐고 현재 모델 에이전시와 일부 경찰 간의 유착, 성매매 및 인신매매 연결 고리까지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여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착취, 부패, 침묵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시각 7월 2일 헌법재판소는 파통탄 시나와 총리의 직무를 정식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최근 유출된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되며 총리직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헌재는 7대 2의 표결로 총리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통화에서 파통탄 총리는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군 지휘관을 비판했는데 이 발언이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국가적 중립성과 충성심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파통탄 총리는 이에 대해 오직 국가를 위한 것이었으며 혼란과 희생을 막고 싶었다고 해명하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파통탄 총리는 향후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다만 최근 단행된 개각에 따라 그녀는 문화부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태국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2006년 이후 34개의 정당을 해산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선 1위를 차지한 개혁정당 무브 포워드너 정부 구성을 저지당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 역시 7월 2일 왕실 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시나왓 가문 전체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타이아이 커뮤니티에 사는 한 여성이 복권 1등에 10장이나 당첨돼 총 6천만 바트, 한화, 약 20억 원을 거머쥐며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행운은 2025년 7월 1일 추첨된 복권 번호 9442-464번으로 그녀는 이 번호가 적힌 1등 복권을 무려 10장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치앙마이의 위양행 지역 반피앙루앙 마을 주민으로 당첨 직후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며 온라인상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복권을 들어 보이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시되자 축하 댓글이 쏟아졌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쁨에 겨운 당첨자는 위양행 경찰서에 즉시 방문해 당첨 사실을 공식 기록하며 복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복권 사무소 역시 해당 번호의 유효성과 당첨 여부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가 복권 당첨 소식 치앙마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른 복권 당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촌부리주 파난니콤 지구의 한 마을에서는 한 여성이 와투아이솝 공덕을 쌓고 루앙포 야이스님에게 행운을 기원한 후 숫자 뽑기 한가리에서 206번을 뽑은 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 주민들이 6으로 끝나는 복권을 대거 구입했고 마을 전체가 당첨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콜라차시마의 통락마을에서는 지난 6월 16일 추첨된 복권 1등 번호 50739에 당첨된 주민이 1200만 바트, 한화 약 5억 4천만 원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7월 1일 태국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타이 반반 여행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 4일부터 여행이 시작되며 정부가 숙박비의 최대 50%, 1박당 3,000바트까지 보조하고 식사와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500바트 쿠폰도 함께 제공합니다. 전국 50만 개의 이용권이 준비되어 있고 1인당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 3곳과 2차 도시 2곳까지 예약이 가능해 국내 여행객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6,000개 이상의 숙박업체와 관광 관련 사업장이 참여 승인을 받았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성수기 여행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팬데믹 이후 침체된 관광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고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중국에서 두리안 열풍, 태국은 스마트 농업으로 대응 중입니다. 강한 냄새로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 두리안이 중국에서 기록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두리안 수출국인 태국은 생산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은 약 156만 톤, 약 70억 달러의 두리안을 수입했으며 60% 이상이 태국산입니다. 이에 대응해 태국은 디지털 두리안 이니셔티브를 도입,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해 수확량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도 참여해 토양 센서, 자동 관광
연계 시스템, AI 숙성도, 측정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태국 농민들은 두리안 재배로 전환 중입니다. CP그룹과 화웨이 클라우드는 AI 기술로 두리안의 숙성도를 판단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두리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페차부리주에서 젊은 승려 2명, 사원 내에서 마약 복용하다 체포되었습니다. 태국 페차부리 주 카오요이 지역에서 젊은 승려 2명이 사원 숙소 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다 경찰에 체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7월 1일 경찰이 사원 내 승려 숙소를 급습하며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카오요이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담당 부서장 경정, 범죄예방 담당 반장 경감 등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결과 승려들의 숙소에서 메스암페타민과 관련 흡입기구가 발견되며 혐의가 확인됐고 약 20세로 알려진 승려 2명은 즉시 환속 조치 후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1급 마약류 소지 및 복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카오요이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마약의 공급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찰이라는 종교적 공간에서 벌어진 마약 복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 및 종교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끄라비주에서는 또 다른 승려가 메스암페타민 3정과 함께 0.3 이구경 권총 및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해당 승려는 39 새 호텔 직원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았으며 이 직원은 야바 1700정 이상, 아이스 약 40g, 전자저울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태국 카오끼어우 오픈주의 인기 스타 피그미하마 무댕이 생일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엽니다. 이름하여 무댕을 위한 요리 쿡포 무덩.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하루 2가족만 참여 가능한 이 체험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사육사와 함께 동물 영양 교육을 받고 무댕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특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무댕은 작년 틱톡 영상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은 귀여운 하마로 하트 모양의 코와 수박 사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팬들이 선물과 편지를 보내오고 해외 팬들도 직접 보러 올 정도입니다. 동물원 측은 이번 행사가 멸종위기 동물 보호 인식과 후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예약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3일 태국 기술범죄수사국 3과 사이버 순찰팀은 SNS상에서 불법 활동을 감시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트위터에서 earn이라는 이름의 계정과 누키톱 onlyfans 1.8%라는 계정 각각 25만 명,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 두 계정은 노골적인 음란물을 유포하고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활동으로 한 달에 최대 10만 바트, 약 42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콩겐주 무앙콩겐 지구 나이무앙 지역의 한 기숙사방. 수사관들은 25세 여성 아리아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아이폰 7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계정의 로그인 기록 및 음란 사진 영상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아리아 씨는 약 1년 전부터 이러한 활동을 해왔으며 월 평균 4만에서 7만 바트, 약 160에서 290만 원을 벌어왔다고 자백했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사뭇부라칸 주 무앙지구 테파락 지역의 한 주택. 잠복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은 골목 입구 인근 공공도로로 나오는 32세 여성 파파사린 씨를 포착 신원을 밝힌 뒤 같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월 평균 약 10만 바트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두 용의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일 밤 9시 태국 부리람주의 한 사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왓파 무앙 느아 사찰, 파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개들이 이상하게 짖자 74세 고승 프라 순톤 스님이 쿠티 앞으로 나갔고 거기엔 갓 태어난 남자 아기가 나무 데크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2kg도 안 되는 신생아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건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SNS에 올리자 단 10분 만에 한 소녀가 제 아기 돌려주세요. 실수였어요. 감옥엔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15세 여고생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친구의 오토바이에 몰래 아기를 싣고 와서 스님의 거처 앞에 놓고 도망쳤던 겁니다. 스님은 신중히 신원을 확인한 뒤 아기를 되돌려주기로 결정했고 소녀는 이제는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만약 개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버렸다면 아이는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생명, 그리고 충격적인 10대 소녀의 고백. 이 사건은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